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오늘 이더리움과 시장에 대한 이슈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7월 첫 번째 영상으로는 보시다시피 오는 10월부터 해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자, 무려 총 4차례 인하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인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리를 인하시키면 위험자산 시장으로 돈이 크게 유입이 되게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크게 급등하는 것,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사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이 또 시장에 언제쯤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이더리움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제가 오늘 첫 번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어제 12시 자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솔라나 스테이킹 ETF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더리움 스테이킹과 관련된 이슈들은 제가 정리를 해서 두 번째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전체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이슈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바로바로 급등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오는 7월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바람대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댓글로 상승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바람대로 반드시 또 바로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소식을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어제 이전 딱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CME 거래소의 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CME 거래소의 차트를 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주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선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 기준선은 보시다시피 이 봉과 이 봉의 간격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간격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날 생기는 이런 CME 거래소의 갭은 강한 지지와 강한 저항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주봉의 시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주의 방향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여러분들도 딱 이렇게만 보시면 되세요. 이 갭을 기준으로 해서 강한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제는 이렇게 갭을 띄우고 나서 상승을 했다가 내려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강한 지지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또 상승분이 모두 반납이 되었지만서도 이 갭을 지켜주게 되면서 반등세가 나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 주는 현재 강한 지지 구간이었던 2450불 구간, 여기를 지켜주게 되면 당분간은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현재 제가 업비트 차트를 켜놓고 원화 기준으로 해서 지지 저항 라인들을 체크를 해드리고 싶은데 현재 점검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먼저 대체해드리는 점 여러분들께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CME 거래소의 차트의 지지 저항 구간들만 알게 되면 그 주에 월요일 날은 뭐 어땠는지 화요일 날은 어땠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의 시장 흐름을 정확하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에 대한 방법들은 제가 하나씩 매주 월요일 날 CME 거래소 차트 보여드릴 때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벌써부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글은 제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번역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줄리어스 베어라는 곳은 이제 스위스 투자은행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 스위스 투자은행에서 보시다시피 25bp 금리를 연달아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6년 3월까지 연방기금 목표 금리가 4.5%에서 3.5%로 낮아질 것이라고 말을 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2026년 3월까지잖아요. 그러면 오늘 10월부터 해서 0.25%씩 매월 0.25%씩 총 4차례 총 1%를 내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이 말은 결국 매달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해 나간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기에 한 번씩 겪으셨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하면 되게 좋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금리 인하도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경기 침체가 나와서 경기 부양 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게 있고요. 반대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물가가 정말 안정이 잘 돼가지고 금리를 원래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라는 의미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들은 실업률이라든지 이제 경쟁 성장 둔화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 상황 안에서 지금 상태만 잘 유지가 되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시장에는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월부터 해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면 일단은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9월부터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9월은 금리 인하 확률이 80%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9월부터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기대감들은 자 8월부터 해서 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거면 애초에 이슈로 가져오지도 않았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습니다. 이 놀랍게도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는 시기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트럼프 파월 후임 이르면 여름에 지명을 할 것이다. 파월 영향력을 사전에 차단한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여기서 가장 큰 후보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현재 재무장관인 베센트입니다. 이 베센트는 자 트럼프가 지명한 재무장관이면서 동시에 파월의 금리 인하 압박을 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파월은 암호화폐 지지자일까요? 아닐까요? 파월은 암호화폐 지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금리 인하를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금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국채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결국 부채, 미국의 빚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들인데 현재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암호화폐이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 국채를 매입을 함으로써 미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조건을 배제하고 파월은 정책을 이렇게 펼쳐 나간다는 부분들이에요. 쉽게 말을 해서 금리 인하를 쉽게 내릴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암호화폐라는 것 자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자체는 현재 미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정책을 펼쳐 나가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쉽게 내릴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베센트는 어떤 인물이에요? 암호화폐, 비트코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정말 지지해주고 있고 밀어주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미국 정책도 보시다시피 자 미국 재무장관 누구라고 했죠? 베센트라고 했죠. 자, 벌써부터 지금 파월 밀어내기 한다고 해서 베센트가 앞장서서 나섰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 7월 중순 처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이죠. 마찬가지로 미국 정책 또한 암호화폐 지지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 또한 성공적으로 확산시킨다면 사실 미국의 빚 문제는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를 어떻게 될까요? 정말 여유롭게 할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암호화폐 시장 자, 아까 금리 인하 몇 월부터 한다 했죠? 자, 10월부터 내 차례입니다. 사실상 9월부터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9월에 결정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9월 이전에 금리 인하 기대감은 8월 이르면 7월 말부터 해서 퍼지게 되면서 대략 제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8월부터 앞으로 이제 2020년 3월 4월까지도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2026년까지도 이렇게 시장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저는 더더욱 높아졌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7월 중순 처리 가능성이 높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 결국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현재 58%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그만큼 이더리움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이 이더리움은 이제 제가 업비트 차트를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자, 제가 이 두 번째 영상에서 보여드릴 건데 제가 느꼈을 때는 이번 전고점은 무조건 쉽게 넘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보시면 마이 포트폴리오 보이신가요? 자, 여기서 이더리움
자, 29개, 뭐 엄청난 금액은 아니지만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코인들부터 해서 하나씩 하나씩 저도 똑같이 모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똑같이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미국의 정책들, 자, 정책이라는 것은 솔직히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정책 하나 나오면 우리나라 집값 흔들리는 거 아시죠? 자, 2020년도 이제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그 전에 부동산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그때 이후로 집값이 2배, 3배까지 뛰었잖아요. 결국 우리나라 정책 그거 하나 때문에 집값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뛰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는 아직 녹아들지 않고 있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미국의 정책들이 현재 이어져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더리움으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시장 이더리움의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 코인들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아서 매수를 해 놓으시는 게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이 지지부진한 동안들 제가 이렇게 단타 코인들을 매일매일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지치시고 힘드신 부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렇게 조정이 나왔던 기회를 통해서 이더리움과 관련된 코인들을 조금씩 매집을 해 나가고, 그리고 그 와중에 단타 코인으로 이렇게 조금씩은 수익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또 수익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코인들은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다 추천드렸던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제가 최근 웜월도 88원, 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었죠. 이거는 제 계좌가 아니고요. 이제 소통방 안에서 이렇게 또 인정을 해주신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사하라 AI도 주말 동안에 정말 많이 추천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어저께 뉴턴 프로토콜도 이렇게 또 인정을 잘 해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뭐 또 운이 좋게도 또 많은 수익을 드릴 수가 있어서 너무나도 좋고, 최근 보시다시피 무브먼트도 자, 보시면 30% 넘게 수익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말 동안만 하더라도 벌써 한 70-80% 이상은 또 수익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께 이런 수익들을 또 많이 드릴 거니까요. 자, 아직 오늘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일단은 업비트가 열리지 않은 관계로 제가 오늘은 영상보다는 소통방에서 아침에 자, 바로바로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코인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께 또 추천을 드려서 또 많은 수익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결국 이더리움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기인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상승장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통방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여기 보시면 무료 코인 아빠와 수익 내기 보이신가요? 자, 지금 많이 힘드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또 기운도 내드리고 저 채널 앞으로 또 10,000명 되고 그 이상 될 수 있게끔 좀 도움 좀 부탁드린다는 마음으로 제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부담 마시고 여기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그리고 보유 종목 진단, 여러분들 걱정되시는 코인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현금 100% 들고 계신 분들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유 종목 진단란까지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혹시나 걱정되시는 거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소통방 입장하시는 분들은 링크만 문자로 보내드리고요. 자, 보유 종목 진단까지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 문자로 먼저 자, 언제쯤 괜찮으시나요? 하고 약속을 잡고 연락을 드려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드리고, 들고 갈 건 들고 가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더리움과 관련해서 또 급등하는 이런 코인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코인들을 안 들고 계신다면 또 추가적으로 추천도 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원하시면 2개 다 클릭을 해주시고, 여러분들 연락처 자, 뭐 010-1234-5678번이면
이렇게 똑같은 형식으로 기입을 해주시고 마지막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씩 흐름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 바로바로 오늘 단타 종목으로 또 수익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보시게 되시면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이 7월 중순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 외에도 암호화폐 규제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거는 또 9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에 대한 내용들 아마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은 잘 알고 계실 건데 9월 달에 이 통과될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서 이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 결국에는 이런 이슈들이 한데 모여서 시장을 급등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특히나 기준금리 인하는 4차례, 그리고 현재 보시다시피 트럼프는 오히려 기준금리를 1% 이하로 내려야 된다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베센트가 되었을 때 갑작스럽게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물가에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추후 2026년도에 금리를 오히려 더 많이 내리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아주 암호화폐 시장이 이전과는 다르게 반감기가 사라지고 앞으로 더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시기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